오웬리 단편선 낙원에 들른 사람들. 브로드웨이에 가면 피서지 개발업자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호텔 하나가 있다. 이 호텔의 내부는 깊고 넓어서 시원하다. 모든 객실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무스름한 참나무로 장식되어 있다. 편안한 산들바람과 짙은 녹색의 관목이 있어 굳이 에디론렉 산맥을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금빛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웨이터의 안내에 받아 널따란 층계를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꿈꾸듯 위층으로 올라가노라면 알프스 산의 등산가들도 절대 맛볼 수 없는 은근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주방의 요리사는 화이트 마운틴에서보다 훨씬 맛이 좋은 송어와 올드 포인트 컴포트를 질투나게 할 정도의 바다의 진미와 수렵 관리인의 고지식한 관리 근성마저도 녹일 수 있는 메인 주의 사슴고기를 요리해준다. 그러나 7월에 사막같이 뜨거운 맨해튼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찾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7월 한 달은 그 높다란 식당의 시원스런 불빛 아래서 얼마 되지 않은 손님들이 한가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눈처럼 하얀 식탁의 빈 좌석 너머로 서로 눈길을 보내며 말없는 축복을 보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주의 깊고 공기총처럼 민첩한 웨이터들은 손님 가까이에서 서성이다가 손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실내 온도는 언제나 4월과 같이 서늘하다. 천장에는 여름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도는 풍경이 수채화로 그려져 있는데 현실에서처럼 사라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브로드웨이의 유쾌한 소음은 행복한 도취한 손님들에게는 쉬지 않고 떨어지는 부드러운 폭포 소리처럼 들렸다.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님들은 불안스럽게 귀를 기울이고는 끊임없이 자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하고 있는 소란스런 유람객들에게 이 은밀한 장소를 침해받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였다. 이렇게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한적한 호텔에 숨어든 안목 높은 소수의 손님들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제공해주는 산과 바다의 기쁨을 마음껏 즐겼다. 7월 어느 날 손님 한 사람이 호텔에 들어와서는 숙박부에 엘로이즈 다르시 보몽 부인이라고 적힌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보몽 부인은 로터스 호텔이 좋아하는 그런 손님이었다. 그녀는 상류 사회에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가 부드러운 친밀감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들은 자기의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그녀의 방에 벨이 울리면 종업원들은 앞을 다투어 그녀의 시중을 들려고 했다. 직원들마저도 호텔의 소유권 문제만 아니라면 이 호텔과 집기를 모조리 그녀에게 바치고 싶어 할 정도였다. 다른 손님들 역시 그녀가 호텔 분위기를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여성적인 고고함과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이 귀한 손님은 좀처럼 호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취미는 로터스 호텔의 격식 높은 단골 고객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이렇듯 유쾌한 호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마치 도시가 수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했다. 밤에는 옥상을 잠깐 산책하고 태양이 자결하는 낮에는 송어가 늪의 안식처에 몸담고 있는 것을 즐기듯이 로터스 호텔의 그늘 짙은 성벽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다. 로터스 호텔에서 보몽 부인은 혼자라 다소 외롭기는 해도 여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침 10시에 식사를 할 때 그 멋지고 우아한 모습은 석양의 제스민처럼 어스름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몽 부인의 광채가 절정에 이르는 것은 저녁 식사 때였다. 그녀는 깊은 산골짜기의 폭포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가운을 입었다. 그 가운이 어떤 종류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레이스로 장식된 앞가슴에는 항상 연분홍색의 장미가 꽂혀 있었다. 바로 이 같은 옷차림 덕분에 수석 웨이터들로부터 존경에 가득 찬 시선을 받게 되고 문 밖에서부터 영접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 가운은 프랑스 파리, 신비스러운 백작 부인들, 베르사유, 결투용 검,
명배우 피스케 부인과 도박장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부인이 국제적 무대의 인물로 러시아를 위해서 그 희고 가느다란 손으로 여러 나라를 조종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호텔 안에 퍼졌다.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다니는 보몽 부인이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미국 내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휴양지로 품격 높은 로터스 호텔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보몽 부인이 이 호텔에 묵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나 호텔 숙박부에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의 옷차림은 흔히 사람들이 평가하는 순서로 얘기하자면 최신 유행에 외모 또한 잘생긴 데다가 단정하고 말투는 차분하고 세련돼 보였다. 그는 호텔 지배인에게 사흘이나 나흘 묵을 예정이라면서 유럽행 선박의 출항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아서 무척 만족스러워하는 여행객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을 주는 호텔의 고요 속에 몸을 맡겼다. 청년의 이름은 숙박부에 기재한 대로 보면 해롤드 페링턴이었다. 그는 이 호텔의 배타적인 고요 속으로 슬며시 들어왔기 때문에 휴식을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다. 그는 이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와 신화에서나 나올 듯한 열매를 먹으며 다른 행복한 항해자들과 함께 무한한 평화 속에 잠겨들었다. 그는 하루 만에 자기만의 식탁과 종업원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브로드웨이의 더위를 피하여 휴양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이 안식처를 곧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해롤드 페링턴이 투숙한 다음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보몽 부인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페링턴 씨는 그 손수건을 주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그녀와 사귀어 보이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이곳에 묵고 있는 안목 높은 두 손님 사이에는 어떤 신비적인 연대감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두 사람 모두 브로드웨이의 한 호텔에서 최고의 피서를 즐기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의 바르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피서지의 분위기에 휩싸인 두 사람은 금방 친해져서 마법사의 신비한 꽃처럼 곧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발코니에 서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늘 가는 피서지는 이제 지겨워요. 보몽 부인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음과 먼지를 피해보려고 산이나 바닷가로 도망쳐봤자 소용없어요. 소음과 먼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늘 우리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걸요. 심지어는 바다에까지도. 페링턴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의 속물들은 항상 따라다니지요. 최고급의 호화스러운 여객선도 이젠 나룻배보다 나을 게 없어요. 이 호텔이 사우전드 섬이나 매키넥 섬보다도 브로드웨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을 피서객들이 알아차리는 날이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의 낙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몽 부인은 한숨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로터스 호텔로 몰려들게 된다면 전 이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을 이렇게 즐겁게 보낼 장소는 이제 딱 한 군데밖에 없지요. 저 우랄 산맥에 있는 폴린스키 백작의 성 말이에요. 바덴바덴과 칸이 이맘때면 한산한다는데 라고 페링턴이 말했다. 해마다 오래된 피서지들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전 앞으로 사흘간 더 이 상쾌한 휴식을 즐길 거예요. 보몽 부인은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세드리커가 출항하거든요. 해럴드 페링턴의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떠올랐다. 저도 월요일에 떠나야 합니다. 외국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보몽 부인은 외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곳 생활이 매력적이긴 해도 언제까지나 여기에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그 성에서는 날 위해서 한 달 이상 파티 준비를 해왔어요. 꼭 해야 할 파티도 여러 개 있고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하지만 로터스 호텔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의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역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고 페링턴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전 당신을 싣고 갈 세드리코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그로부터 사흘 후인 일요일 저녁에 두 사람은 전처럼 발코니에 조그만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눈치 빠른 웨이터가 얼음통과 술잔을 가져왔다. 보몽 부인은 내일 저녁 식사 때 입는 그 아름다운 이브닝 가운 차림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탁 위 그녀의 손 옆에는 부인용 손짓갑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술을 마시고는 지갑을 열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페링턴 씨, 하고 그녀는 로터스 호텔 전체를 매혹시켰던 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여길 떠나야 해요. 전 캐시의 맘모스 백화점 안에 있는 양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휴가는 내일 아침 8시까지고요. 페링턴 씨, 이 지폐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주급 8달러를 받을 때까지 저게 남아있는 돈 전부예요. 당신은 신사답게 제게 무척 친절히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 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1년 동안 받은 급료를 거의 대부분 저축했어요. 2주일까지는 못해도 일주일만이라도 귀부인처럼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침대에서 기어나오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최상의 음식을 먹고 배를 눌러서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제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평생 가지고 싶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다시 나의 직장과 새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페링턴 씨,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당신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또 저도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동화처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유럽과 책에서 읽었던 외국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절 귀부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는 이 옷은 제게 단 한 벌뿐인 맞춤옷 오도우드 앤드 레빈스키 가게에서 할부로 산 거예요. 75달러짜리 맞춤복인데 10달러를 먼저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은 매주 1달러씩 할부로 내기로 했지요. 제 이야기는 모두 끝났어요, 페링턴 씨. 그리고 제 이름은 보몽 부인이 아니라 매미 시비터랍니다. 여러 가지로 친절히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1달러는 내일 지불해야 할 드레스 대금이에요. 전 이제 그만 가서 쉬어야겠네요. 해롤드 페링턴은 태연한 표정으로 로터스 호텔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님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윗주머니에서 수표책 같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연필로 무언가를 적어놓고는 그것을 찢어서 보몽 부인에게 건네주고는 1달러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아니,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그것은 대금 1달러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저는 3년째 오도우드 앤드 레빈스키 상점에서 수금원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제가 휴가를 보내는 계획이 같았다니 참 재밌는 일이군요. 전 언제나 호화스러운 호텔에 투숙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급 20불을 거의 다 저축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았지요. 매미양, 어떻습니까? 이번 토요일 밤에는 보트를 타고 코니 섬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가짜 엘로이즈 다르시 보몽 부인이 얼굴이 환해졌다. 네, 가고 말고요, 베링턴 씨. 토요일에는 일이 12시에 끝나요. 지난 일주일을 정말 호화롭게 보내기는 했지만 코니 섬에도 가보고 싶네요. 발코니 아래에선 7월의 밤에 찌는 듯한 거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로터스 호텔 내부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눈치 빠른 웨이터는 부인과 그 호위자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창가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페링턴은 보몽 부인과 작별 인사를 했다.
보몽 부인에게는 이것이 로터스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타는 엘리베이터였다. 두 사람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해롤드 페링턴이란 이름을 잊어주십시오. 제 진짜 이름은 맥매너스입니다. 제임스 맥매너스. 어떤 사람들은 지미라고도 부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미. 하고 부인은 대답했다.